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사건 브리핑 시작합니다. 연휴 기간이었죠? 26일. 네, 26일 어수선한 시기에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찔러 죽였다고 기사를 만들어서 쓰고 해설 박스를 또 썼습니다. 그때 이제 등장한 단어가 촉법소년인데,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만났다고 일단 알려져 있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특이점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요? 수십 차례 찔렀다. 잔혹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유는 가해자 부모님이 좀 이혼을 하셨대요. 그 사실을 숨진 친구가 여기저기 이제 알려서 괴롭혔다. 그렇게 해서 보복을 했다.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수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살인까지 간 행위는 아닌데 사람들이 공분을 샀던, 지난해 이제 9월 21일에 수원역 인근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 7명이 초등학생 6학년 집단으로 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SNS로 폭행 영상이 올라오면서 피가 철철 묻은 피해자 학생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삽시간에 막 인터넷 여론이 막 들끓었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청와대 청원 20만 명 동의도 더 얻어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촉법소년 얘기가 나왔어요. 어린 친구들이 벌인 범죄가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국민들의 많은 관심사라고 할 수 있죠. 촉법소년이 뭐예요? 촉법소년은 이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이들은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이제 소년부로 넘겨져서 감호, 보호관찰 뭐 이 정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 애가 없지만 내가 저 당사자라면, 아니면은 내가 저 아이의 엄마 아빠라면 얼마나 화딱지가 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수원역 폭행 사건의 결과는 가해자들이 장기 소년원 2년 송치로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히 이제 이거에 분노를 하는 게 아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들이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 중 상당수가 강력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구리 사건 말고 살인이 또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도 있죠. 그 한참 이제 이슈가 되니까 우리 지역구에 소병훈 국회의원 열심히 하시잖아요. 많이 도와주십니다. 예예예. 한마디 하세요. 예. 소병훈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 박정선 보좌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제가 전화하면 전화도 바로바로 받아주시고. 감사한 분들이에요. 지난해 9월 달에 소병훈 국회의원실에서 낸 자료인데요.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중 4대 강력 범죄자가 전체 77%라고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살인도 2015, 16, 17, 18 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유 소름 끼치네. 강도는 뭐 이제 26건, 절도가 이제 15,296건, 폭력이 6,263건, 방화도 있고 뭐 강제추행도 있습니다. 성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띠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수위가 더 낮으니까 국민들이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강력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그 촉법 소년들을 처벌하는 걸 강화해야 된다, 강화하면 안 된다, 그런 뭐 여론조사도 있다면서요? 2015년 거긴 해요. 조금 지났어요. 지났는데도 이 정도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리얼미터에서 조사했던 여론조사입니다. 형사 책임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2015년 당시 62.6%였어요. 반대 의견은 32%에 그쳤고요. 지금 벌어지는 사건들이 훨씬 더 잔혹성 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2%인데 지금 만약에 하면 저는 80% 이상도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법무부도 연령을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3세까지 낮추는 걸로. 물론 이제 저희도 어렸을 때 이런 강력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은 질러봤으니까. 불을요? 불을 질러봤어요. 불 그 수도가에서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수도가에서 불장난을 했다는 거잖아요. 어. 그 불을 질렀다니까 방화 같잖아요. 불장난도 이제 어린 마음에 했었고, 그것도 이제 잘못된 행위죠. 한번 불장난했는데 그게 번졌어 봐요. 어디서? 저희 단지에 이제 동산 같은 데 있잖아요. 단지? 군인 아파트 단지? 그렇죠. 큰일 날 뻔했네요. 국방력 손실을. 그러니까 이게 무한정 그럼 낮출 거냐라고 하는 것도 지금 문제예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14세에서 13세로 낮추면 그럼 12세가 저지른 범죄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연령을 낮추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처벌 쪽보다는 교화에 좀 초점을 둬서, 사실은 이제 구리 초등학생 살인 사건도 보면 어쨌든지 간에 약간 결손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보호나 선도 이런 것들이 좀 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학교 책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학교나 주변 이제 지역 사회나 친구들을 좀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먼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막 마음이 좀 추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으면서 짠해지네요. 선도 교화해라. 근데 처벌 받으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 또 교정시설도 뭐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좀 바른 교정이 목적이니까. 못 들어갈 곳이더라고. 좁고 춥고 덥고. 가보셨어요?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어떤 범죄 저질러? 아니
견학. 근데 이런 게 문제인 게 이제 수원역 사건 같은 것도 보면은 이건 이제 가해자 중 한 몇몇은 과거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강제 전학 조치도 당했다는 거예요. 강제 전학 조치 정도면은 이제 과한 거잖아요. 그 또 소병원연실에서 연령 기준과 관련해서 13세는 전체 그 촉법소년 범죄 가운데 64%로 가장 많대요. 그래서 13세까지는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이걸 낮추면은 얘네들은 빠져나가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2세 말씀 12세도 5,923명, 11세 뭐 2,642명, 10세도 1,505명 순으로 나타는 난 거죠. 적지 않다. 알겠습니다. 나 이거 나도 읽고 싶다. 10세? 오케이. 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괜찮은가 저희 물어보는 자리였습니다. 네, 결론 내는 게 아니고. 네, 사건 브리핑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술 그만 먹읍시다.